안녕하세요. 저는 이모티브의 민정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디지털 치료제를 접근하고 있는 방법과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서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배리어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트랙 1에서는 데이터를 보지 마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궁금한 주제이긴 한데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선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소카 그 그룹장님이 말씀하실 때 워낙 이제 자동차 회사에 저도 오래 있어가지고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UX도 많이 했었고 특히 제가 했던 분야는 운전자의 인지 부하를 정량화한다거나 또 사용자의 인지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개발 이런 업무들을 많이 진행해 왔었습니다. 저는 뭐 사내 스타트업도 한번 했었고요. 현재는 디지털 치료제,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는 서울대학교 병원을 비롯해서 총 5곳의 병원과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ADHD를 시작으로 자폐와 치매 등 다양한 정신적 질환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든 간단한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레이가 혹시 되실까요? 네. 이렇게 부모들이 하는 설문이 1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의료기관에서 쓰고 있는 ADS나 CAT, 토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주요 핵심 태스크를 가져와서 이렇게 게임과 융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워킹 메모리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과제이고요. 순서대로 입력하거나 제시된 정보를 역순으로 입력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과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지 능력에 대한 평가나 강화를 시킬 때는 드라이빙 태스크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운전 과제가 인지 부하를 가장 많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이제 끝나고 나면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가 주어져서 부모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건 제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만든 현재 이제 구성도입니다. 위에는 이제 5가지가 ADHD를 스크리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컨텐츠 왼쪽과 가운데 있는 것이 인지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 디지털 치료제의 가장 난제가 뭐냐면 이게 약의 메타포를 가지고 있지만 이 디지털 치료제나 의료기기는 지속적인 인터랙션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타겟 유저가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들은 이 디지털 의료기기든 치료제든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말로 이렇게 재미없으면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발적인 몰입, 지속적인 사용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저희가 열심히 이제 강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인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화를 습득하면 캐릭터를 성장시킨다거나 마을을 발전시킨다거나 하는 부분을 저희가 확장한 형태입니다. 저희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쓰고 있는 태스크들을 다 기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스크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정말로 의료적인 임상적 효과가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내나 북미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바나 CAT, ADS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을 기반으로 의료진과 함께 가장 주요한 태스크를 저희가 따로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태스크를 선별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게임을 융합시키고 저희 타겟 유저인 아동들이 이 게임을 진행할수록 나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링과 머신러닝을 통해서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확률적인 지표를 저희가 이제 전달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이는 못했어요. 저희가 아직 런칭을 연내에 목표를 하고 있고요. 현재 90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 일반 아동과 ADHD 아동들을 이렇게 이원하는 데 있어서는 97%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각 집단별로는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집단별로 어떤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병원들과 함께 N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여러 가지 이제 인지 요소 중에 4가지 인지 요소를 저희가 선별을 했어요. 왜 이 4가지를 선정했냐면 ADHD 친구들은 이제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고 전두엽은 맡고 있는 기능이 실행 기능이라고 해서 억제력이나 주의 집중력, 처리 속도 이러한 주요한 인지 요소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측정할 수 있고 강화할 수 있는 태스크를 저희가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X축을 보시면 주의력, 억제력, 기억력 이런 것들은 주요한 인지 요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쪽을 보시면 각 주요 인지 요소들을 잘 측정할 수 있는 태스크들을 저희가 선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결국 게임과 융합하는 컨텐츠와 융합하는 형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원본을 훼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본을 최소한으로 훼손하면서 이런 게임성의 순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접점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뭐 여러 이제 연구 개발이나 특히 저희는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해서 실제 아동들을 대상으로 빠른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저희는 줄이는 걸 최대한의 목표를 가져가고 있고요. 보시면 원래 이 ADHD 아동들은 병원 가면 한 2시간 정도의 태스크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루함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집중력이 어디에서 끊어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서 그러한 접점을 잘 찾기 위해서 이런 횟수 조절도 저희가 조금 하고 있고요. 저 사용 자극에 보시면 원형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도형에 가까워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아동들이 잘 인지할 수 있고 잘 이렇게 인터랙션을 가져갈 수 있는 컨텐츠 형태로 저희가 바꿔놓은 부분입니다. 저희는 컨텐츠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합니다. 그 중에는 저희가 쓸 수 없는 데이터들도 있고요. 또 쓸 수는 있지만 의미가 없는 데이터들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되게 쓰고 있는 데이터들 수행 시간이나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제 리스폰스 타임 그리고 에러의 횟수. 근데 그 에러가 이제 커미션 에러인지 오미션 에러인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가장 유의미했던 부분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숫자가 2자리에서 7자리, 8자리까지 늘어나는데 정순으로 이제 입력했을 때와 역순으로 입력했을 때가 있어요. 이 두 과제의 절대적인 시간 차이가 일반 아동과 ADHD 아동을 구분하는 데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를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이고요. 저희는 한 40여 가지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그 데이터 중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부모분들은 우리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는지, 뭐 공부를 잘 잘할 수 있는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인지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ADHD 친구들이 보통 인지적인 것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사회적인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까지는 아직 보고 있지 못하고요. 인지적인 부분에 국한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저희가 확률적인 지표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인지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소비자의 언어로 치환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는 어떠한 부분들이 각 좀 취약했던 인지 요소에 도움이 되는지도 팁으로 저희가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디벨롭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부분, 치료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서두에 저희 제목이 디지털 치료제 혹은 의료기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의료기기고 치료제이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임상이 필요하고요. 식약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내년, 저희가 조금 더 이제 펜딩이 돼가지고 내년 1분기 때 시작을 할 예정에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도 실제 임상의 효과가 있는 태스크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만든 형태예요. 제가 이제 그 드라이빙 태스크가 가장 인지적인 부하가 높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미 기억되어 있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이제 시각이나 모터 스킬들을 이용해서 뭐 손이나 발의 형태로 발현되기도 하는데 이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들을 잘 인지를 해야 돼요. 이 다이나믹한 상황들을 인지해야 되고 따라서 저희는 이제 프라이머리 태스크를 드라이빙 태스크로 이제 진행을 하고 일부러 세컨더리 태스크에 대해서 인지 부하를 부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태스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면서 어떤 말을 건다거나 아니면 뭐 특정 번호를 누르게 한다거나 메뉴를 누르게 한다거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시되는 자극들 중에 뭐 2번째 전에 있던 자극은 뭐냐, 3번째 자극은 뭐였냐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 사실 이 과제도 엠백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임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장기적인 인터랙션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직 국내에는 그 디지털 치료제 1호가 아직은 없습니다. 해외 사례들을 보면 보통 이제 주 5회 이상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컨텐츠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저희와 유사하게 하고 있는 아키디의 사례를 보면 한 번 사용당 30분 이상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시면서 이게 일반적인 게임과 이제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된 과제는 저희가 드라이빙 태스크를 가지고 있고 저기 노란색 당근이 보이시죠? 그게 이제 고노고 태스크라고 해서 노란색 당근과 빨간색 당근과 파란색 당근이 이제 제시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 타겟인 빨간색 당근만 태핑을 해야 되고 다른 이제 비 타겟인 노란색과 파란색은 태핑하면 안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원형이었던 고노고 태스크만 떼놓고 아동들한테 실험을 하게 되면 일반 아동들은 비 타겟에서 누르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멈칫해요. 근데 이제 ADHD 아동들은 자극에 대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억제하지 못하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유연성이나 처리 속도, 모토 스킬, 작업 기억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말씀드렸던 저희의 컨텐츠는 이러한 기초 데이터를 얻기 위한 태스크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국콘진원과 이제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를 포함해서 한 40~50개의 이런 컨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얼마 전에 이제 세종대에서 이렇게 평가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섭외한 건 아니고 실제 일반 아동 31명을 저희가 이제 섭외해가지고 진행해 왔었는데, 콘진원에서 진행했었는데 저희의 결과가 한 평균 한 4.5점 정도로 나왔고 굉장히 최상위권에 대해서 순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발적인 몰입과 지속적인 사용성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의료적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임상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전에 아동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구조나 혹은 게임의 순기능이 저희가 의도했던 바대로 잘 적응이 됐더라라는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실은 제가 이거 3일 동안 진행했는데 두 번째 날에 갔었어요. 근데 한 아동이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지루한 얼굴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좀 걱정을 했었는데 점수는 잘 나왔던 것 같고,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추천 의향이나 완성도 이런 부분들도 꽤 만족스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치료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국내 1호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임상을 해야 되고 보통 이제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승인 받는 데는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 개발이나 개발 기간까지 포함하게 되면 통상 최소 2년이나 2년 반 이상의 시간을 요구하게 돼요. 저희도 지금 설립한 지 이제 2년이 되었고 이제 막 연구 개발과 개발이 거의 완료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 트랙으로 가는 전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의료기기로서 가는 레드 버전이 있고, 일반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의사의 처방이 불필요한 헬스케어나 웰니스 버전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블루 버전을 저희 연내에 출시할 예정에 있고요. 현재는 업로드를 위해 그 앱스토어에 업로드를 위해서 열심히 저희가 지금 QA 정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속적인 사용성이 되려면 컨텐츠가 계속 이제 추가가 돼야 돼요. 혹은 또 변경도 돼야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의료기기는 변경되는 순간 다시 임상을 받아야 되고 의료기기에 대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지털 치료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많은 허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식약처도 잘 인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컬러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컬러가 다른 문화권에 가면 다른 인지적인 불안감이나 이런 걸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수준에서 다시 의료기기를 받아야 되고 임상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정확한 가이드가 조금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보통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하는데 저희 회사보다 너무 좋은 회사들이 많아서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 회사가 디지털 치료제나 의료기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이 뭐가 되느냐, 앱의 형태가 되느냐, 챗봇의 형태가 되느냐, 혹은 VR의 형태가 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그러면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좀 개략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현재 이제 원격 진료와 더불어서 의료기기, 의료 분야가 디지털화되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그 많은 교수분들께서 원격 진료보다는 이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실제로 회사를 설립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실제 저희 같은 회사에도 같이 인볼브가 돼서 연구하고 진행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의 정의는 이제 DTA라는 곳에서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 얼라이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의료적인 에비던스와 IT의 기술을 접목해서 질병을 예방한다거나 관리한다거나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뭐 모니터링하거나 뭐 기록, 레코딩을 주로 하는 것들도 있고요. 아키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를 낳았는데 저희처럼 완전한 게임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2020년도에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VR도 이제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디지털 치료제는 보통 이제 선별, 그러니까 스크리닝하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에서 진단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증상을 완화하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당연히 이제 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침범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다만 그 의료인들이 쓸 수 있는 툴을 만드는데 저희가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선별 그리고 이제 치료나 증상 완화 쪽에 무게 중심을 많이 두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보통은 뭐 기록이나 모니터링에 대한 상태 개선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저기에도 CBT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인지적인 행동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치료제는 제가 이제 서두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의료적인 효과성이 있어야 돼요. 효과성이 있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이제 임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게 또 인류한테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IRB나 또 식약처 승인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 보완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아까 저희 같은 경우 레드와 블루 버전을 나눈다고 했었는데 레드 같은 경우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해요. 아무나 쓸 수 있는 형태는 사실은 아닙니다.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키리 같은 경우에도 의사의 처방 코드가 있어야지만 앱을 다운받고 실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국내에서는 사용이 조금 어려운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줄곧 말씀드렸던 지속적인 사용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편의성에 대한 부분, 우리 소위 얘기하는 UX, 사용자의 경험을 어떻게 익스텐션 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분야에 있던 여러 가지 좋았던 UX의 기법들을 어떻게 이런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 분야에 투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UX나 HCI 하시는 교수님이 창업하신 회사도 국내에 있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웰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에 한 6, 7년 전에 설립을 해서 물론 시작할 때는 디지털 치료제로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현재는 가장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불면증에 대해서 뭐 이렇게 치료나 관리하는 쪽도 있고 챗봇을 이용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고 결국에는 각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만큼 완화가 되었느냐에 대한 임상을 각자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원래 계획은 연내 1호가 나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연내가 조금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립을 했던 2020년도 말에는 FDA 승인을 받았던 사례가 10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 40여 군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확산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이런 디지털 치료제,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아마 회사에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디지털 치료제는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쪽에서 많이 창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이나 연구 개발하고 임상 쪽에 보통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하게 인하우스로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컨텐츠를 개발하는 분들은 뭐 게임 회사의 대표였던 분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중소기업이지만 유명한 게임을 만들었던 여러 플레이어들을 저희가 모셔와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연구 개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과 함께 임상하는 부분, 저희가 가장 많은 사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신경을 쓰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게임의 순기능을 어떻게 잘 적용을 할 것이냐 이런 에비던스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어떤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게임을 가지고 시작했고 디지털 치료제를 했는지를 좀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그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먼저 발견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언제 처음에 이제 인포를 듣냐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많이 들어요. 아, 자녀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보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마 이제 여기 이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바로 병원 가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학교에서 자녀가 조금 달라요.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했는데 하필 그 부모가 두 분 다 의사셨어요. 물론 이제 정신과 의사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아니 의사인 내가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해서 굉장히 이제 불거졌던 일이 있었는데 보통 그렇게 교육기관에 처음에 인포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병원을 가기까지는 또 한 2, 3년의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게 되면 진료 기록도 남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우려들 때문에 보통은 치료센터를 조금 전전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두세 군데를 방문하시다가 실질적으로 한 2년 정도 걸려서 의료기관을 방문을 하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단하는데 이제 2시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보통은 ADHD는 약물을 많이 이용합니다. 약물 치료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 소비자의 여정에서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기록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약물 처방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약물이 뭐 1주, 2주 정도 먹는 게 아니고 보통 평균 한 3년 이상을 먹여요. 그래서 의사들이 권장하는 거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일주일 이상 감기약을 먹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그리고 이게 뭐 그냥 감기약처럼 되게 심플한 약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먹으면 아이들이 축 처져요. 보통은 주말이나 방학 때는 아이들도 약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에 대한 부작용, 장기적인 복용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조금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다만 약의 이제 도수량을 100 먹던 약을 50으로 줄인다거나 30으로 줄일 수 있는 보완제를 저희는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디지털 치료제는 약의 메타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고 또 일부는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자발적인 몰입과 지속적인 사용성이 꼭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이 디지털 치료제의 최대 취약점이자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제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서 자발적으로 몰입을 시킬 거냐, 어떻게 해서 지속하게 만들 거냐, 최소 3개월, 6개월 이상은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질리는 속도보다 게임을 더 빠르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컨텐츠가 다를 수는 있지만 개발 속도가 연구 속도가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게 최대의 난제 중에 하나이고요. 따라서 저희는 아까 이제 캐릭터를 성장시킨다거나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유예하는 시간을 가져가고 있고 실제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31명이 많지는 않지만 사용자들의 평가를 통해서 일부분 저희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는 부모들이 하는 설문조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열을 보면 이제 그 평가하는 부분, ADHD 평가하는 부분이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지능력 강화. 여기서 얻어지는 재화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 마을을 발전시킨다거나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스크리닝 할 때는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 저희 무료로 지금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리닝도 당연히 뭐 매주 한다거나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인지 능력이 바로바로 이제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연에 2번 정도를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디지털 치료 시장은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1호가 나오지 않아서 완전한 초기 시장이 아직까지 당연히 수면 위로 드러나 있지도 않았고 만약에 시장에 첫 1호가 이제 나오는 순간 많은 이제 시행착오가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아무리 잘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장에서 통용되고 뭔가의 드라마틱한 사용성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부분에서 조금 더 연구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 버전을 통해서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